저는 지금 운동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요. 근데 여기는 뭐 항상 더우니까 더운 게 별로 특별한 일은 아니고, 하지만 한국은 지금 폭염주의보라고 하던데 다들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 집은 뭐 그냥 평범한 집입니다. 이 나라 집으로 치면 평범한 집이에요. 일반적인 그냥 아파트. 뒤로 수영장이 보입니다. 이렇게 수영장이 있으면 수영을 자주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자주 하진 않습니다. 이게 땡볕에 수영하면 너무, 그러니까 살도 많이 타고 잘 안 해요. 그래서 한 저녁에 내려와서 가끔 하고, 막상 가까이 있으면 잘 안 합니다. 운동하는 곳은 7층에 있고, 7층 아래쪽은 주차장이 있고,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동하러 헬스장에 왔어요. 그래도 엄청 많은 운동기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웬만한 건 다 있어서 굳이 돈 내고 짐을 다니지 않아도 하고 싶은 운동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도 많이 안 계셔서 그냥 혼자 편하게 운동하면 되고, 저 혼자서 이 에어컨을 다 쓰는 게 약간 미안하긴 하지만 안 그러면 너무 더워요. 저쪽으로는 조경이 된 그냥 정원 같은 거고요. 이렇게 짐에 운동기구들이 있고, 저기 멀리 페낭힐이 보입니다. 이쪽으로는 수영장이 보이고요. 런닝머신 할 때 수영장 보면서 런닝할 수 있어요. 이 아래쪽으로는 상가. 저는 지금부터 운동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오시는 분들은 집 보러 오신 분들이에요. 한 분이 부동산 분인 거고요. 내려와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편해요. 어쨌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이렇게 운동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올라가면 바로 샤워할 수 있고, 아무래도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집을 구하실 때 뭐 대부분의 분들은 주택보다는 이런 콘도를 구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콘도에 수영장이 좀 작거나,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결정하시는 기준이 있으실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할지 이제 선택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아파트에 살다 오시거나 주택에 살다 오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주상복합 콘도로 되어 있는 형태의 집들을 구할 때 어떤 점을 좀 고려하시면 좋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 더운 나라 동남아에 오시면 남양집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국이랑 반대예요. 한국에서 이렇게 남양집을 선호하잖아요. 여기서 남양집을 구하시게 되면 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들어와서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해가 들어오는 바닥은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놔도 뜨끈뜨끈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커튼 같은 거 다 쳐놔야 되고 이런 힘든 점이 있는데, 애초에 그냥 북향집 같은 거 구하시면, 북향집이라도 빨래는 잘 마릅니다. 남양집을 구하시게 된다면 조금 이제 더워서 힘들 수 있다, 그거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뭐 콘도를 구하실 텐데 제일 이제 한국 분들 오셔가지고 혹하게 되는 게 오션뷰예요.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에 있는 마을에 만약에 거주를 가신다면 오션뷰에 혹하게 됩니다. 일단 딱 올라가면 고층에 바다가 딱 보이게 되면 와, 이거다 싶어서 막 계약하시는데, 물론 좋죠. 오션뷰 좋은데, 제가 오션뷰 사시는 분들 뭐 폄하하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장단점이. 오션뷰 항상 이렇게 거실에서 바다 보이고 하면 평화롭고 좋지만 질립니다. 금방 질려요. 그 바다도 맨날 보면 질려요. 그러니까 바다를 봤을 때 별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 베란다에서 보이는 바다가 무슨 감흥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시골 같은 데로 이사 가보신 분이나 뭐 뷰 좋은 탑뷰, 리버뷰 살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물론 이상한 거 보이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그 감흥이 처음만 하진 않다. 계속 살게 됐을 때 얻는 단점도 생각해야죠. 우선 바닷가가 보인다는 건 바다랑 가깝다는 건데, 바다랑 가까운 곳에 살면 습해요. 아무리 더운 나라라 그래도 습합니다. 기본적으로 습해서 빨래도 잘 안 마르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습해서 꿉꿉한 게 있을 거예요. 약간만 바다에서 떨어져도 날이 워낙 덥다 보니까 습한 건 없는데, 바다랑 가까우면 필연적으로 습한 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그 뭐 자동차의 부식이나 가전제품의 부식 이런 거는 뭐 익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감내하셔야 됩니다. 오션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하시려면 이런 단점도 있다. 또 뭐 하지만 상대적으로 1년 정도만 계약을 해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도 주택,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혹시 이제 생각을 하신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저택이죠. 이 나라에 온다면 보통 더운 날에서 저택을 구해서 1층에 막 수영장도 있고 정원 있고 막 2층이나 3층 집, 막 정말로 딱 봤을 때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데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집을 우리가 이제 구해서, 생각보다 월세가 얼마 안 해요. 그래서 와우, 이거 살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고려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치안이 약간 안 좋은 나라라면 이 주택이 꼭 주택 단지 같은 데 같이 있는가, 그 입구에 가드가 지켜주고 이런 곳에 있는가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혼자 동떨어져 있는 주택에는 좀 거주하시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주택에 사실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 벌레나 뭐 팔뚝만한 쥐, 그리고 뭐 거의 개만한 도마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집 안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다면 주택도 괜찮지만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주택에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큰 주택을 관리하려면 가드나 이런 정원사 이런 직원이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그래서 콘도를 사시게 되는데, 콘도를 선택하실 때는 제일 좋은 거는 1층에 마트가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작게라도 마트가 있으면 간단한 생필품 정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산다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나라는 어차피 걸어서 어딜 가서 뭘 사온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더운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차를 무조건 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생각보다 번거로워요. 그래서 간단히 뭐 요리하다가 뭐가 떨어졌을 때 내려가서 살 수 있는 마트가 있다면 그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면 1층에 커피숍이 있어도 좋고, 뭐 레스토랑이나, 대부분 더운 나라들은 대부분 주상복합에 거주를 하시게 될 거예요. 1층은 상가, 위는 다 아파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가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를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게 뭐 중국 쪽이나 이런 홍콩 그쪽으로 가다 보면 간혹 1층에 꼬치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꼬치집이 1층에 있는 집을 만약에 잘못 고르게 되면 그 꼬치집 연기 위로 다 올라갑니다. 그 연기가 아무리 뭐 더운 나라인데 창문도 못 열고 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층에 무슨 식당이 들어와 있고 이 식당이 냄새 나는 걸 요리하지 않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수영장과 뭐 헬스클럽 이런 부가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뭐 나는 수영 안 할 거니까 수영장 없는 집 얻어서 훨씬 더 싸게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별로 수영은 생각보다 안 하지만 수영장 있고 없고의 차이는 약간 친구들이 평생 안 놀러 온다는 보장이 없죠. 친구들이 한 번씩 놀러 왔을 때 우리 집에 수영장이 있으면 그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그냥 애들 수영장에 풀어놓고 놀아라 하고 뭐 올라오면 밥이나 좀 주고 이러면 되는데, 집에 수영장도 없고 뭐 그냥 집만 덜렁 있다고 하면 쪽 애들이 그냥 생각하는, 너가 만약에 동남아에 가서 집에 산다고 하면 당연히 집에 수영장도 있고 이런 집에 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없으면 뭐 수영장 데리고 다녀야 되고 바닷가 데리고 다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수영장이 있으면 내려가서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하면은 괜찮기 때문에 수영장의 여부, 그리고 수영장의 여부를 수영장이 만약 있는 데를 구하기로 하셨다면 수영장이 정수시설이 있는가를 꼭 보세요. 물을 고이게 해놓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바꿔가면서 그냥 정수 없이 그렇게 유지하는 작은 규모의 수영장이나 콘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수 시설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수질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뭐 하루 이틀 하면 상관없는데 자주 들어가게 된다면 분명히 몸에도 안 좋겠죠. 이상한 피부병에 이런 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수영장이 정수 시설이 있는지, 물이 빨아들이는 곳이 있고 다시 수영장 물로 들어오는 곳이 있는지, 수영장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뭐 여력이 되신다면 수영장 안에 들어가셔서 물의 질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게 이런 짐 같은 경우인데, 헬스클럽, 뭐 나는 운동 안 하니까 필요 없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대부분 콘도에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나마 러닝머신이라도 몇 개 있어요. 근데 러닝머신, 어머니도 뭐 러닝머신 정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러닝머신 또 한두 대 정도 가지고는 뭐 아파트에 사신 분들 다 못해요. 내려오면 뭐 기다리다가 볼일 다 보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짐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많이 내려와서 해도 이렇게 분산돼서 운동하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저는 짐을 좀 좋은 집을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해외 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입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요, 아까 찍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서 멈췄는데, 그러니까 짐이 있는지를 좀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다가 사람이 들어와서 끊었어요. 짐은 있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살면서 건강이란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외 이주하실 때 혹은 뭐 짧게나마 1년 살기, 한 달 살기, 많은 준비를 통해서 해외 이주를 하시려고 많은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준비와 큰 결단,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해외 이주를 결정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시고 해외를 가셨는데 내 건강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해외에 있을수록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해외에선 병원 같은 데 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저희 뒤에 가드 아저씨가 오시네요. 그래서 좀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시설은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집 안에 들어가셔서 보셔야 되는 게, 집 안에 들어가시면 우선 뭐 기본적으로 전기나 뭐 물 이런 거는 당연히 보셔야겠지만,
일단 풀옵션으로 들어가면은 가전제품 같은 게 이제 취향에 맞는 제품들이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가전제품은 어차피 우리가 사지를 못하기 때문에, 물론 풀옵션이 아닌 집에 간다면 가전제품을 사서 쓰시면 되겠지만, 그냥 풀옵션 집에 가신다고 하면 가전제품 이런 게 내 성향에 맞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베란다 같은 게 있는지. 베란다가 없는 집이 많거든요. 베란다가 없으면 빨래 말리기가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 빨래 건조기가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 좋고, 물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인터넷이 속도가 괜찮은 검증된 회사 인터넷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동남아 국가들은 인터넷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말레이시아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타임이라는 인터넷 회사가 그나마 빠릅니다.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근데 대부분 좀 신형 콘도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 타임이 이용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 몇 메가바이트, 여기는 아직도 30메가바이트 쓰는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30메가바이트 정도면 유튜브 보는데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집에 벌레가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셔서라도 과자부 쓰레기 같은 걸 좀 놔두고, 개미가 과자를 먹으러 오는지 이런 걸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아파트에 살아도 이 나라는 개미가 있을 수 있어요. 개미가 있으면 정말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음식을 먹고 잠시도 놔두지 못하고 바로바로 설거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개미나 벌레가 있는지를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으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이건 좀 가능하다면 옆집 앞집 이웃이 어떤 분들이 살고 있는지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례로 인도 분들이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인도 분들이 좀 집에서 노래를 틀어놓거나 영화 같은 걸 엄청 크게 틀어놓고 보시는 경향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이웃분들을 두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모두 우리나라 사람 같은 이웃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웃은 외국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외국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뭐라 하지 못하니까, 그런 이웃들을 애초에 피해서 집을 구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하실 예정이 있다면 주차장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주차장이, 그러니까 이 나라는 주차장이 이제 아파트별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그 위치가 굉장히 먼 경우도 있고, 주차장이 한 칸 있는 집도 있고 두 칸 있는 집도 있고, 지정 주차하기 때문에 그런 체크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디파짓 같은 부분도, 디파짓 보증금을 한 달치 내는 경우 있고 두 달치 내는 경우 있고, 그리고 유틸리티 비용을 한 달치 미리 선불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유틸리티는 이제 공과금 혹시 밀리고 나갈까봐 선불로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은 부동산에서 체크해 줄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처에 만약 이제 아이가 학교를 다닐 예정이라면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아이의 학교가 근처에 있는지입니다. 어차피 외국에서는 걸어서 학교 가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아침마다 내가 차로 태워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리인지를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이 학교를 우선적으로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그래도 외국에서 집을 구하실 때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영상을 찍고 찾아뵙겠습니다.